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저는 우연히 몇 년 전에 알던 여자를 만났는데요. 서로를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 사람도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어요. 여자는 바로 제 전남편의 형과 결혼을 할 뻔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나 그 여자나 이기적인 집안에서 벗어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저의 결혼 생활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다 제가 돈 좀 주면 어떻게든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거든요. 정말이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정체를 드러내줘서 오래 엮이지 않아 그건 정말 고맙다고 하고 싶을 정도니까요. 날강도도 그런 날강도들이 없었어요. 사실 제 결혼은 저희 가족 모두가 반대했었어요. 일단 남자가 너무 나약해 보인다고 했었고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어째 눈빛이 선량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아니, 그런 관상 하나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좀 아니잖아. 엄마 아빠 꼭 미심 있는 사람들 같아.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똑똑한 분들이 왜들 이러셔? 성민 씨 착해. 그래서 약해 보이는 거야. 근데 나도 뭔가 쎄해. 분위기 별로야. 언니까지 왜 그래? 한 번 받고 깊이 이야기를 나눠본 것도 아니잖아. 만약 누가 우리 딱 한 번 보고 저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 아, 그래 알았다. 네가 너 좋다는 부잣집애나 연봉 높은 잘 나가는 애도 마다하고 그 성민인지 걔가 좋다는데 누가 말려. 네 말대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 좋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건 그렇다 쳐도 아빠는 네가 그 집에서 집도 마련 못 해준다는데 너무 고생할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말인데 일단 아빠가 네 몫으로 해놨던 걸로 집 해줄 테니까 그냥 전세 계약했다고 하고 내가 사줬다고는 하지 마라.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열등감 느낄지도 모르는 일 아니냐. 아니야 아빠. 나랑 성민 씨가 둘이서 할 수 있는 만큼 얻기로 했잖아. 그런 도움 받고 싶지 않아. 아빠 마음도 좀 헤아려줘. 무조건 안 받는다고 할게 능사는 아니다. 너 요새 젊은 사람들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리고 아까 장서방하고 슬쩍 얘기해봤는데 집 마련할 돈 때문에 곤란해하더구나. 자기가 모은 게 많지 않아서 너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네가 그래도 집이라도 갖고 있어야 아빠가 마음이 놓이니까 그렇게 해. 그렇게 저는 온 집안이 찝찝해하는 결혼을 남편 착하다는 거 하나 믿고 강하게 밀고 나갔어요. 하지만 예단 문제에서도 남자 집에서 전부 다 해서 200만 원 이상은 쓰기 어렵다는 말을 하자 부모님은 어이없어 하셨지만 제가 워낙 소시민으로 살아서 돈 쓰는 걸 어려워하는 걸 거라고 우겼죠. 결혼식 전날 부모님은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혜영이 네가 원해서 한 결혼이야. 그러니 나중에 무슨 일 있어도 왜 나를 더 뜯어말리지 않았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엄마 며칠 전에도 네 시어머니랑 한복하러 가서 아주 망신스러워서 혼났어. 아주 뭐 하나라도 공짜로 더 얻어가려고 하고. 뭐 사돈 집은 돈이 많으니 이거 다 내야지. 자기네처럼 돈 없는 집에 내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나? 솔직히 아빠 눈에는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할지 보이는 게 있다만 이렇게 말해봤자 네가 편견이라면 화만 낼 것 같으니 더는 얘기 안 하마. 아무튼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고 무슨 일 있으면 괜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제깍 집에 와서 얘기해. 아우, 결혼하면 완전히 독립한 성인인데 뭘 집에 와서 얘기해. 다 스스로 해결하고 살아야지. 엄마랑 아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성민 씨 착한데 어머니나 아주버님이라고 안 그렇겠어? 아버지 대학 때 돌아가시고 힘들었다는데 나중에 집에 인사하러 와도 괜한 얘기해서 상처 주지 마. 저는 이럴 정도로 남편과 시댁을 두둔했고 부모님도 언니도 그런 저를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그때 저희 가족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저도 제 인생에 그런 흑역사를 남기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저희 가족이 제일 싫어했던 건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었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자화자찬 같지만 저희 집안 정도면 따님이 좋은 집 오는 거예요. 시부모 둘 다 있으면 더 힘들 텐데 제일 어려운 시아버지 안 계시지. 성민이가 둘째지.
이건 봉 잡았죠? 게다가 이렇게 피부 하얗고 잘생기고 쭉 빠진 남자 보기 힘들어요. 암만 요새 애들 잘생기고 키 크다고 해도 저희 성민이만한 애는 보기 드물어요. 얘는 학교 다닐 때도 배우하라고 주변에서 난리였어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희 집 애들이 저를 닮아서 인물은 정말 남다릅니다. 요새는 외모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거기다 회사도 남부럽지 않은 데 다니는데 지금 취직 못해서 놀고 있는 애들 좀 많아요. 성민 나이 애들만 봐도 동네에서 편의점 알바하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사위 잘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가족끼리 끈끈하거든요. 그런 집안이 제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끈끈하다는 집에서 저는 가족으로 쳐주지 않는 건지 명절 때 가도 제 몫은 쏙 빼놓고 남편과 아주버니만 새 옷을 주고 하다못해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빵을 사와도 제 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혼 초부터 그런 것 갖고 따지기에는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넘어가곤 했어요.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건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신혼집을 비우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거였어요. 거기 신축이라 니네가 처음 들어간 거라며. 그런 집에 들어가 괜히 생활기스 내지 말고 좀 내버려둬도 되잖아.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니들은 이제 부부잖아. 뭐든 같이 해야 만든 건데 왜 그 명의를 네 걸로만 해놨니? 이건 아니지. 자고로 부부 재산은 공동 명의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친정에서 해줄 때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저희가 벌어서 한 게 아니고 받은 거라 공동 재산은 아니에요, 어머니. 예, 이미 받았잖니? 그때 그랬으면 이제 같이 사니까 알아서 니들이 바꿔야 되는 거잖아. 성민이 넌 말 안 했어? 내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 바로 말하라고 했잖아. 아이, 엄마, 그런 걸로 그러지 좀 마. 그거 장인어른이 내 이름 들어간 거 알면 내가 좀 그렇지. 장인 장모님 얼굴 제대로 못 보지. 솔직히 혼수 우리 돈 들어간 거 거의 없잖아. 아휴, 돈 좀 썼다고 유세다 유세야. 없이 사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아, 짜증나. 저는 그때부터 언니가 말했던 쎄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거라며 미련하게 그 사람들을 좋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속상하게 할 때도 많았고요.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저런 말을 하면 남편은 제 편이 돼서 이건 혜영이 거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랑 형이 너무 그러면 나 혜영이 눈치 보인단 말이야. 자기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바뀌어야지 이게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혜영이 기쁜 나쁘기라도 하면 같이 지내는 나만 불편해. 재수씨, 정말 우리 성민이 눈치 줘요? 이놈이 혼자 쫄아서 그러는 거죠? 재수씨가 그렇게까지 속 좁은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네요. 이건 뭐 자기들끼리 앉아서 사람 하나 이상하게 만드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결혼하고 딱 3개월만 좋았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하고 거의 매일 싸웠네요. 어떻게 시어머니랑 아주머님 얘기에 내가 기분이 나쁘면 지내기 힘든 건 자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성민 씨 내 편 아니야? 아무리 성민 씨 가족들이라고 하지만 내 집 명의의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민 씨는 내 입장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지. 내가 네 남편이고 너랑 지금 가족이 된 건 맞는데 그전에 더 오랫동안 나랑 산 건 우리 엄마랑 형이잖아. 가족이라고 하면 그쪽이 더 가족 같지. 아직은 그렇단 소리야. 이 말에 또 발끈하지 마. 아, 진짜 말끝마다 사람 무슨 성격 이상한 사람 만들 거야? 시댁에 가서도 지금처럼 말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잖아. 아,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알았어. 그만하자. 이러니 제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언니가 결혼을 반대했던 말들이 떠올랐고 제가 고집을 피워서 결혼한 걸 신혼이라는 딱지가 떨어지기도 전에 후회하게 됐어요. 그나마 제가 아빠 엄마 말씀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파트 공동 명의로 하라고 압박하고 아주버님이 진상을 떨 때마다 이혼 생각이 간절했어요. 어리석게도 저는 제가 좋아한 결혼이라 자존심이 남아서 이렇게 빨리 이혼해버리면 친정 부모님과 언니가 뭐라고 생각할지 그리고 지인들이 뒤에서 어떻게 수군거릴지 그것만 상상이 돼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 초인데 이런 고비를 못 넘기면 다른 사람하고 살아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시댁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까지 저를 남의 집 사람 취급을 하고 사는 게 마음이 정말 복닥거리더라고요. 또 날이 갈수록 아주버님 진상은 심해지기만 했어요. 아주버님은 꼭 저한테 뭘 맡겨놓은 사람 같았어요. 재수씨, 다른 집 며느리들은 남편 형도 잘 챙겨요. 내 친구만 해도 벌써 명품 지갑에 화장품 세트, 향수 이런 거 명절 때마다 받고 생일도 챙기고 수시로 밥도 사고 뭐 그런다는데 재수씨는 신혼여행 때 무슨 와인 하나 사온 걸로 여태 퉁치고 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공항에 널린 게 면세점인데 그 기회에 엄마랑 나한테 명품 가방 하나씩은 사다 줬어야죠. 있는 집 자식 같았는데 뭐 허세였나? 참 사람이 쫌스러워. 아, 예. 와인이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제가 저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고 사드렸던 게 후회되네요. 저도 그렇게 명품 턱턱 사면서 살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하고 저 신혼여행 가서 대단한 거 사오지도 않으면서 어머니랑 아주버님 챙겨드린 건데 이런 말 들을 줄 알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결혼하고 5개월 만에 저는 아주버님한테 이렇게 말을 받아칠 만큼 쌓인 게 많았어요.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3살 많았는데 그 나이에 영화 만든다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빈둥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원래 예술하는 직업이 남들 보기에는 노는 것 같아도 전혀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알기에 처음에는 그래도 책이랑 영화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쓰는 줄 알았는데 아주버님은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한테 영화사에서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영화사 아는 선배가 홍보하라며 선심 써서 명함 내준 걸 돌리며 자기가 영화 만드는 사람이라고 아주 허세를 떨고 다니는 걸 보면 정말 가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런데 키도 크고 워낙 훤칠하게 생긴 데다 말을 청선유수로 잘하니 여자들이 그렇게 따르더라고요. 저도 그 여자들 보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아주버님이랑 비슷한 남편한테 마음을 뺏겨서 결혼까지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아주버님처럼 허풍이 센 건 아니었고 잘난 척도 심하지 않았지만 그것만 빼면 비슷한 것 같아요. 게다가 나이도 적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는지 남편보다 더 어린애처럼 굴 때도 많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여자 만나러 간다고 용돈 내놓으라고 큰소리 칠 때는 정말 눈뜨고 봐주기 힘들 지경이었죠. 시어머니는 아주 자기 아들들이 너무 잘난 줄 아는 게 문제였어요. 물론 어느 부모나 다 자기 자식들이 최고고 누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때마다 돈 달라고 투정하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른 누구보다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형민아, 너 지금 만나는 여자 직업이 뭐랬지? 은행원? 야, 됐다. 요새 은행원 별 볼 일 없어. 너 좋다는 여자들 중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잖아. 대기업 인사팀에 있는 애도 있다며. 그 중에 골라봐. 은행원 걔가 제일 딸리는데 왜 그런 애를 만나? 일단 사귈 수 있는 데까지 다 만나보고 골라. 네 인물에 네 키에 왜 은행원 하나에 목매달고 있어야 하니? 안 그래도 슬슬 그물 좀 치려고 하고 있어. 나도 이제 점점 여자들 만날 기회 주는 거 보니 나이도 무시 못한다 싶네.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볼까 봐. 전에 왜 너 만나려고 집 앞까지 온 애 있잖아. 걔가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라는 애였지? 걔 다시 만나봐라. 넌 무조건 사자 들어가는 애 만나야 돼. 아무리 대기업 다닌다고 해봐라. 쟤 성민이네 보면 모르겠어? 돈 한 푼 쓰는 것도 벌벌 떨면서 시애미한테 번듯한 액세서리를 하나 사주나. 남편하고 집 공동명의도 안 하잖아. 이게 다 지 미래가 불안하니까 버릇돼서 저러는 거야. 사자인 애들은 그런 건 없을 거다. 죽을 때까지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애들이잖니? 그러지 말고 어디서 의사 한 명 물어봐. 의사 좋겠다. 이런 어이없는 말들을 하다가 두 사람은 갑자기 저를 몰아세우곤 했어요. 예, 너는 이 집 장남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잠이 오니? 네 친구들 중에 사자 들어가는 애들 없어? 어디 건너라도 괜찮은 여자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좀 그래라. 엄마, 재수씨 속통으로는 그런 거 소개 못할 거야. 그리고 친구들 중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있겠어? 다 자기 수준 비슷비슷하고 뻔한 거겠지 뭐. 그렇죠, 재수씨?
네,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다들 땡땡전자, 땡땡그룹 전략팀 이런 데 있는 친구들밖에 없네요. 그러니 아주버님이 모임을 가시던지 하셔서 직접 여자 만나세요. 제가 그나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뿐이었어요. 물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또 저를 세상에서 처음 보는 싸가지 없는 애 보듯이 눈을 흘겨가며 한마디 했지만요. 제가 지금 우리 놀리라는 거라니? 하주치는 결혼도 했겠다. 자기 일 아니니 상관없다는 식이네? 너 사람이 마음 씀씀이 그렇게 갖고 살면 못 쓴다. 네 앞날에도 안 좋고 자손들도 잘 안 돼. 집안에 장남이 잘 서야 만사가 형통한 법이야. 라는데 저는 정말 아주버님이 우리 집 장남인 게 너무 싫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요. 아주버님은 여자 사귀는 데에 기술이라도 있는 건지 석 달 만에 의사랑 결혼을 한다는 거였어요. 공부만 하고 병원 같이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면 남자 보는 눈이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웬만큼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봤던 저도 아주버님의 소심함만 더한 남편한테 빠졌었으니까요. 재수씨, 우리 세희가 재수씨랑 동갑이긴 한데 그래도 손이 동서니까 대접 똑바로 잘해야 돼요. 먼저 결혼했네, 동갑이네 하며 텃세 부리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결혼은 확정적인가 보네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자 쪽에서 결혼하자고 해요. 만난 기간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 마음 맞는 게 최고잖아요. 우리 세희가 똑똑한데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형민아, 그러지 말고 얼른 집에 좀 데려와봐.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더 친해지고 결혼도 빨리 하고 싶고 그러지. 우리 집안의 의사라니 진짜 형민이가 장남 노릇을 하는구나. 아니, 자기가 의사가 된 것도 아니고 결혼도 하기 전인 여자 직업 갖고 저렇게까지 말하니 시어머니가 어이없는 건 알았지만 정말 알면 알수록 헛웃음만 났어요. 거기에 남편도 동조해서 신난 게 한심해 보이기도 했고요. 진짜 형은 형이구나. 뭐가 달라도 달라. 역시 형이 잘 돼야 힘이 나는 것 같아. 형 최고야.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남편에게 신뢰가 없어졌고 늘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됐죠. 어쨌든 저는 그러려니 하고 제 생활을 했어요. 회사 열심히 다니며 제 일에 집중하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마침 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좀 큰 거여서 야근도 많았고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느라 바빴어요. 그러니 주말에 시댁에 가도 아주버님이 지 여자친구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어도 듣는 둥 마는 둥 제 머릿속에는 프로젝트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2달쯤 지나고 제 프로젝트도 끝나서 겨우 한숨 돌리게 됐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저기 엄마가 하는 말 잘 생각해보고 따르도록 해봐. 절대 우리한테 나쁜 일 아니야. 시댁에 가는 길에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데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뭐 들은 얘기 있으면 해줘. 나도 알고 있어야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겠어? 아니야, 직접 들어. 네가 내 말 듣는 애도 아닌데 뭐. 라며 제 시선을 피하는데 뭐가 됐든 아주버님 결혼하고 관련 있는 일일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저희한테 거한 밥을 먹여놓고는 본론을 말하더라고요. 형민이가 결혼할 여자가 있는 건 너도 알잖니?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우리 형민이가 이름 올린 영화가 없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형민이한테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해오라고 했다는데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지금 아파트를 사줄 정도는 아니잖니? 얘 아가, 네가 지금 사는 그 아파트 형민이 이름으로 해주면 이 집 너 언니한테 물려주마. 응? 어떠냐? 괜찮지? 저는 너무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지 엄마랑 똑같은 눈을 하고서 제발 해달라는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옆에서 남의 일처럼 듣고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저 어머님 집 받고 싶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물려주시겠다고 한 것도 못 믿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살고 있는 데를 나가면 저희는 당장 갈 데도 없잖아요. 그건 내가 대출 받아서 전세 얻어볼게. 그게 힘들면 월세라도 해볼게. 혜영아, 좀 해주자. 의사잖아, 의사. 이런 일은 집안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밀어줘야지. 무슨 소리야. 뭔 대출을 받는다고 그래? 성민 씨 결혼할 때 차 바꾼 것도 얼마 전에 대출 받아서 해결했잖아. 근데 또 대출을 받아?
나보고 받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됐어. 그만해.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주버님, 이거 아주버님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나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재수 씨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돈이 어딨어요. 그래도 저 사람 놓치면 제가 또 어디서 더 좋은 사람 만나겠어요.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줘요. 제가 결혼하고 한턱 쏠게요. 아니, 집을 가져가고 한턱 쏘는 걸로 퉁친다고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하유, 얘가 웃는 거 보니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 보다. 형민아, 한턱이 뭐냐? 네가 세희한테 부탁해서 옷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 니네 살집 마련해주는 건데. 그래요, 그럼. 저희한테는 신혼여행 오면서 고작 와인이었지만 저는 뭐 갔다 오면서 명품샵 쇼핑 좀 해올게요. 아니요,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명품에 미친년 같으면 제 카드로 긁어서 벌써 다 모았겠죠. 알았다. 암튼 너 형민이 이름으로 그 집 해줄 거지? 너네 집도 되게 깨끗하게 살았다며. 성민이가 그러는데 네 성격이 아주 깔끔하다고 그러더라. 같이 안 사니까 그런 건 몰랐는데 네가 야무진 구석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성민이 결혼하게 해주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우선 그 집은 아빠가 제 이름으로 해주신 거예요. 넌 자꾸 답답하게 그 말만 하는데 이제 너 성민이랑 부부잖아. 그러면 부부 공동재산이지. 그냥 이름만 네 앞으로 된 거고 성민이가 너 때문에 이름만 못 올렸지 다른 문제는 없지 않냐?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애초에 아빠가 저 사람 이름으로 못 준다고 하신 거예요. 진짜 답답하게 넌 언제까지 니네 아빠 얘기만 할 거냐고. 장인 어른이 그랬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 너 이럴 때만 말귀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것 같다. 저는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하는 말에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그럼 집값 주세요. 아니면 저도 못 드려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아니, 그럴 돈 있으면 우리가 지금 치사하게 재수 씨한테 집 이름 바꾸라고 이러고 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러지. 그놈의 돈, 그거 가지고 지금 재수 씨도 유세 떠는 거잖아요. 아니, 정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아주버님은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보니까 저 빼고 셋이 똘똘 뭉쳐서 저를 무슨 싸워 이겨야 될 악마라도 되는 양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더는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별 수 없네요. 이혼해야죠, 제가.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혼?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아니, 애초에 내가 받은 집이고 법적으로도 성민 씨한테 아무 권리가 없는 걸 무조건 아주버님 이름으로 바꾸라는 억지를 쓰면서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데 내가 왜 살아야 돼? 와, 재수 씨 무서운 사람이네요. 안 산다고 협박을 해요? 할 말 없다 진짜. 할 말이 없는 건 전데요. 제발 피해자 코스프레 좀 그만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집에서 나왔고 남편한테는 문자로 도어락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날 밤늦게 남편한테서 답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서로 흥분해서 감정적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뜻은 알았으니까 마음 좀 가라앉혀. 나중에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고. 이혼은 아닌 것 같아.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래. 며칠 머리 좀 식혀. 저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밤새 잠이 오지도 않았죠. 저는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나, 변호사 사무실 어디를 찾아가야 하나 싶어 이것저것 검색을 했어요. 진정에는 일단 제가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알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간 남편한테 오는 문자도 읽지 않았고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퇴근할 때가 됐는데 로비에 남편이 와 있다고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 찾아왔나 보다 싶어서 느릿느릿 퇴근 준비를 하고 내려갔어요. 어차피 이혼 이야기를 하려면 얼굴을 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뜸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 어디로 가더라고요. 이거 놔봐. 어디 가는 거야? 일단 가서 얘기해. 그렇게 남편한테 잡혀서 간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오셨는데 아주버님 옆에 있는 여자가 보더니 손짓을 하더라고요. 여자 어머니였어요. 여자 어머니는 딱 봐도 이 자리가 싫은 티가 팍팍 나더라고요.
저기 오늘 형수될 분하고 안사돈 같이 식사하는데 너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가 바빠서 문자 못 봤잖아. 아무튼 그런 자리야. 앉아. 저는 이 사람들의 꿍꿍이를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여자는 저한테 살갑게 인사를 했지만 여자 어머니는 아주버님을 보는 눈길도 곱지 않았고 또 동생 부부까지 있는 게 영 불쾌한 것 같았어요. 저 같아도 외모 반반하고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의사딸 데려간다고 하면 싫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어머니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심정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이랬겠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남편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저보다 좋은 회사는 아니었고 연봉도 적으니 오죽했겠나 싶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는 저 가족이 겉보기와는 다르다고 눈치를 채셨던 거였는데 저만 몰랐던 거였어요. 딱 지금 아주버님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저 여자처럼요. 시어머니는 아주 저자세로 여자 어머니한테 살랑거렸어요. 세희한테 드렸는데 결혼하려면 번듯한 아파트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 해올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고요. 마침 그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저녁이나 하려고 이렇게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라면 저희 세희한테 들어도 되는데 번거롭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네요. 제가 저녁 생각이 없어서. 라며 여자 어머니가 일어나려고 하자 아주버님이 다급하게 나서더라고요. 어머님, 그 집을 저희 동생네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얼씨구, 저는 올 게 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동생 부부가 형 결혼하는데 아파트를 해준다고요? 정말 그래요? 여자 어머니는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는 듯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되물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아파트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 편히 가지시라고 모셨어요. 32평이라 좀 작을 수는 있지만 역세권의 동네도 좋아서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동생네가 대단하네요. 형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아우, 우리 애들이 좀 우애가 좋아야 말이죠. 우리 애기도 아주 친딸처럼 저하고 잘 지낸답니다. 어머, 친딸인데 여태 과자 하나를 사오셔도 남편하고 아주버님만 주셨어요? 저는 뭐 하나 받아본 적도 없고 시댁에 가면 일만 하다 왔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까요? 이렇게 사람 불러다 그 앞에서 아파트를 준다고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리면 제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별말 못하고 자기네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 말에 다들 일순간 굳는가 싶더니 시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우, 제가 저렇게 농담도 하고 그래요. 이게 다 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시어머님, 아주버님, 그리고 이 사람까지 저희가 해준다는 아파트요. 그거 저 결혼할 때 우리 친정 아빠가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걸 결혼했으니 이 사람한테도 권리 있다면서 그쪽하고 결혼해야 된다면서 억지 쓰는 거예요. 아파트 해오라는데 돈은 없고 아주버님은 백순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렇다고 저한테 명의를 아주버님으로 바꾸라는데 세희 씨라고 했죠? 세희 씨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막말로 어머니가 세희 씨한테 재산을 물려줬는데 아주버님 자기 거라고 우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말에 여자와 여자 어머니 인상이 확 구겨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어쩔 줄 몰라 쩔쩔매더군요. 아니 얘 이야기 다 됐잖니? 너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아니지? 지금 네 윗사람 결혼 망치자는 거니? 어머니, 제가 그때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 퇴근 시간 맞춰서 찾아와선 무작정 여기로 끌고 온 거잖아요. 이러면 제가 찍소리 못할 줄 알았어요? 대체 저를 어떻게 받길래 그러세요? 세희 씨,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아주버님이랑 결혼하지 마세요. 저 사람 능력 없어요. 영화요? 촬영장 근처도 안 가봤어요. 집에서 시나리오 한 장 안 쓰고 자기 엄마한테 얹혀 살아요. 결혼하면 이제 세희 씨 등에 얹혀 살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성이나 좋은 줄 아세요? 저도요, 저 인간 외모하고 착해 보이는 말투에 속아서 친정에서 다 반대하는 결혼했거든요. 근데 어른들 말 들을 때는 들어야겠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들으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여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들을 것도 없겠네요. 오늘 집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먹지로 했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오늘을 끝으로 서로 더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희야, 일어나. 가자. 여자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손까지 떨고 있었고 여자 어머니는 그런 여자를 재촉해서 일어나게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아주버님이 흥분을 해서 제 얼굴에 컵에 있던 물을 끼얹어 버리더라고요. 나가려던 여자와 여자 어머니는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야, 니까지 그게 뭔데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그깟 아파트 있다고 이렇게 남의 위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도 굴어야겠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봤자 성민이랑 결혼한 주제 지 처지도 모르고 말이야. 너 뭐야? 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말해? 넌 예의라는 것도 모르냐? 라며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들려고 하는데 여자가 그만해! 라며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형민씨, 이런 사람이었어?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그렇게 철저히 감추고 있었던 거야? 나 동생 와이프 말 들으면서도 설마 했어. 형민씨한테 뭔가 감정이 있을 거라고. 돈은 없지만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나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인 걸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그것도 남자가 여자한테. 저는 냉정하게 얼굴에 물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어요. 세희씨, 이 집 사람들이 세희씨한테 잘하는 거 그거 세희씨 의사라서 그래요. 그리고 아주버님 다른 여자도 있어요. 은행원인데 꽤 오래 만났고요.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연락하는 여자들도 있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왜 이래? 라며 남편이 소리 질렀지만 저는 차분하게 할 말 다 했어요. 흥분하고 똑같이 화낸다고 해서 제 분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저까지 미친년 될 뿐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사실만 말해야 진짜 제가 이긴다는 걸 결혼하고 9개월 동안 터득했죠. 내가 다 확인해 봤는데 어제 그 은행원 저 만나러 왔더라고요. 곧 동서될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아주버님 다른 여자랑 결혼할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 마침 저기 오네요. 제가 여기 와서 확인해보라고 아까 오자마자 문자 보냈거든요. 그러자 다들 막 들어오는 여자를 보는데 아주버님은 얼굴이 하얘져서 정말 어버버거리더군요. 은행원인 여자는 자리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아주버님 뺨을 철썩 갈겨버리고는 내가 너 끝까지 인생 망쳐놓을 거야. 기대해. 라며 나가버렸어요. 여자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더니 여자 손을 붙잡고 나가버렸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소리를 꽥 질렀어요. 야, 너 우리 형민이 신세 망치려고 작정했어? 세상에 집안에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폐가 망신한다더니 딱 그 짝이네. 누가 누구 인생 망칠 뻔했는데 그래요? 저도 똑같이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시어머니는 놀라서 씩씩대면서도 더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다들 수군거리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너 얌전하게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 내가 이혼 걱정하다 생각해보니까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고. 아빠가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라고 하셨거든. 그 말을 들었더니 이렇게 일이 쉽게 흘러가네? 나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 내 집에서 짐 갖고 나가. 내일까지 시간 줄 테니까 빨리 치워. 안 그러면 사람 불러서 싹 다 내다 버릴 테니까. 제가 혼인신고 안 했다고 하자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서 방방 뛰더라고요. 야, 네가 분명히 혼인신고 한다고 했잖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출근 전에 네가 간다고 했잖아. 그럼 너 지금까지 우리 가지고 논 거야?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어쨌든 난 너랑 혼인신고 할 생각이었다고. 근데 너 늘 니네 집 생각만 했지. 내 생각 한 번도 안 해줬잖아. 나만 성격 이상한 사람 만드는 말 했잖아. 그래서 좀 더 두고 보기로 했어. 네가 다시 변할 걸 기다리려고 했는데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드네. 아줌마,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저놈은 내 아파트에 발톱의 때만큼도 권리 없어요. 혼인신고를 했어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냥 당신 아들이 우리 집에 얹혀 산 거라고. 그러니까 아줌마 잘난 아들들 평생 둘 다 옆에 두고 사세요. 평생. 그렇게 저희 짧았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럴 줄 알았다고는 했지만 제 마음이 상할까봐 더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언니도 인생 공부한 거라며 다음에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결혼에 너무 되어서 생각하기도 싫네요. 저는 아빠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를 판 다음에 친정 부모님 근처에 평수 작은 아파트로 가고 나머지 돈을 아빠한테 돌려드렸어요. 됐다. 어차피 너한테 준 건데 뭘 돌려주냐.
네가 통장에 비상금으로 넣어놔라. 너도 겪어봐서 알잖냐? 인생에 무슨 일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나보다 오래 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반대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죄송해요. 됐어. 이제 잊어버려. 몸 상하니까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라며 엄마는 제 등을 도닥이셨고요. 아주버님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는 저와 눈인사를 하고는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더라고요. 뭐 시간이 지났으니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건지도 모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